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단일화를 제의하면 거절할 생각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제가 선택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단하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는 박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후보라며 원조 친박임을 자평한 데 대해선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냐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을 향해 배신자이고 우파 분열자라며 맹공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유승민 예비후보는 배신자라며 유승민은 2005년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며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시던 주군도 서슴없이 내팽개치는 행태를 배신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또 유승민이를 우파 세력 분열의 책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유승민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심재철 전 의원은 탄핵에 이은 탈당으로 자기 우물에 짐을 뱉었다며 우파 세력은 분열됐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껏 유승민의 반성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주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경찰관과 함께 있는 사진이 4일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포착된 건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약 한 달 만인데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던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당사로 이동할 때도 김건희 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연합뉴스는 최근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편안한 차림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장이나 정장에 가까운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김건희 여사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자주색 후드티와 통이 넓고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청바지에 편한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안경도 착용했습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는 경찰견을 어루만지거나 함께 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친근한 일상생활 사진이 공개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잠행을 끝내고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는 살찐 몸에 추장하기 바쁘던데 소탈한 모습 좋아요. 정수기는 건이 보고 배워라라며 저리 소소하게 입어도 명품 걸친 김정숙보다 이쁘네. 아무튼 그분과 너무 대조적이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옷값 논란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쿄로 유학 갔던 친일파 자녀들의 사치스런 생활에 김정숙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이 사치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이들의 유학 시절이 기록으로 남은 것을 보면 여유 있는 유학생은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양복을 일주일에 한 벌씩 호기롭게 맞춰 입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씨의 옷이 네티즌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 178벌이다. 이것은 한 달에 3벌꼴이라며 아마 더 밝혀낸다면 과거 친일파 자제들이 떵떵거리는 동경 유학을 하며 맞춰 입은 옷의 수량과 엇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벌꼴로 옷을 맞춰 입는 게 어찌 사치가 아니란 말인가. 더욱이 그 대부분의 기간 국민은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도산하며
그 가족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었다라며 어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이 이 참상을 모른 채 하며 사치스런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태껏 문재인 부부는 한마디 사과의 언급조차 없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쪽 세력이 총궐게 하여 상대편을 욕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이 뻔뻔함, 저런 기득권자 의식은 바로 이 정부의 근본 성격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9년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자유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문재인도 따라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입구를 닫아 문재인을 제지하는 장면인데요. 이제서야 이때 왜 그랬는지 시사저널 특종보도를 통해 의문이 풀렸습니다. 북괴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성가시게 생각하기까지 하며 줄곧 배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단독 입수해 공개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정성을 기울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이런 입장을 노련하게 활용해 북한을 관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사태 직후부터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 비난을 퍼붓는 와중에도 정작 회담 상대였던 트럼프에게는 깍듯한 존경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서한을 보낸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오간 친서 27통의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간 첫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5일 사이에 오간 친서에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회담을 전후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과 속내는 물론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A4용지 35쪽 분량의 친서에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논의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했고 핵심 이슈가 무엇이고 서로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18년 9월 21일자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가까운 시일 열릴 우리의 만남, 즉 미북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 도달 가능, 결실, 아주 좋은 결과물 등의 표현을 동원해 2018년 6월 12일에 열렸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이은 2차 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이어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조선 문재인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제들에 문재인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일 트럼프 각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주속한 시일 내에 다시 평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비록 많은 사람이 현재의 상황과 두 나라 사이의 비핵화 논의 등에 회의적이지만 트럼프 각하에 대한 나의 확신과 존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치켜세웠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낸 시점입니다. 김정은은 친서 발송 불과 사흘 전에 문재인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하면서 환호에 답했고 문재인은 15만 명의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또 백두산으로 가서는 문재인 김정은 부부와 수행원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 문재인을 불필요한 간섭꾼 정도로 폄훼하고 문재인을 뺀 미북 양자 간 논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입장은
이 서한을 보낸 지 5개월 만에 성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뒤 김정은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에게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맹비난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몽영훈님, 오영림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한 달에 서너 번씩이나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